2025년 2월 11일, 10일이군요. 월요일 히든풋볼 개편된 2주차입니다. EPL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철입니다. 네, 자 이제 개편하고 두 번째인데 지난주 이 KSL 모두 다 K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네, 뭔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전 형태로 돌아온 거에 대해서 꽤 만족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랑 이제 주원이 형 입장에서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지난주에 좀 했어요. 집중도도 생기고 네네. 라이브로 하면은 사실 이슈가 없었을 때도 그 라이브를 그냥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슈를 좀 뭐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또 소식들이 나오면 또 호혜로 또 그죠? 방송을 하니까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도 사실 이렇게 앉아서 물론 라이브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입중계를 하니까 그때 또 라이브로 소통하면 되고 이렇게 또 녹화로 축구 얘기를 좀 진득하니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형철이 어땠나요? 일단은 오늘 아이패드를 테이블에 둘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많은 분들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거 보고 답답하다 좀. 네. 요거를 좀 개선하면 안 되겠냐라 그랬는데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이미 요거를 주문을 해놨었더라고요. 근데 월요일에 배송이 안 됐었대. 그래서 들어와서 여기 딱 적당하게 많은 분들이 요거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아마 지난주가 또 연휴가 꼈던 그 그래요, 금방이라서 맞아. 아마 그래서 배송이 좀 늦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테이블도 있고 일단 영상을 봤는데 너무 때깔이 예쁘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히든풋볼 그때 요걸 리뉴얼 했을 때는 반응이 그 호 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호입니다. 아주 다행이에요. 보니까 해외 팟캐스트들이 이런 형식을 좀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거를 저희가 좀 차용을 했죠. 네. 어쨌든 이번 주에도 얘기할 거리들이 다행히 원래 축구 콘텐츠는 중요한 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새벽에 지금 주원이 형이 굉장히 피곤한 모습인 것이 새벽에 중계를 해서 피곤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피곤한 경기였잖아요. 사실 뭐 둘 다인데 네. 근데 되게 그 토트넘 때문에 뭐 짜증나거나 다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두 경기 이 팀은 안 되는 팀이다. 그러니까 두 경기 연속 봤잖아요. 네. 근데 진짜 예상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리버풀 4대 0이랑 요거 2대 1이랑. 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아스톤 빌라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팀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러면 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토트넘 얘기를 먼저 떨고 갑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스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원래는 저희가 카라바오 아스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토트넘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기도 하니까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컵 대회에서 2연패를 때렸습니다. 리버풀에게 졌고 그 다음에 빌라한테 졌으니까 남은 컵 대회는 지금 유로파리가 하나예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리그컵 1차전을 어쨌든 이겼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한 분도 계셨지만 조금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1대0으로 이겼다 하더라도 안필드 원정에서 뭔가 하기에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여지없이 근데 이제 좀 대패를 했죠. 4대0 졌고 오늘도 2대1로 졌고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경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압도적으로 졌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삐등삐등하게 하다 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스코어만 봤을 때는 2대1이니까 한 골 차냐? 이게 중계한 제 입장에서는 이거 네. 압도적으로 진 거고요. 압도적으로 졌다. 오늘 네. 또 입중계를 형은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그냥 전체적인 반응이 그냥 아스톤 빌라가 넣을 거 넣었으면 금방 3대0 됐을 것이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리그컵으로 갖고 오면 리버풀이 넣을 거 다 넣었으면 7대0 됐을 것이다도 맞나요? 네. 그거 맞아요. 골대도 네. 있었잖아. 맞아요. 사실 리버풀하고 토트넘은 제가 중계 전에 얘기했거든요. 네. 입중계 전에 여러분 지금 이 경기를 보고 토트넘 팬들도 마찬가지고 손흥민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는 거다. 지는 거라기보다 너무 힘들다. 음. 토트넘을 응원하고 리버풀 경기력에 경탄하면서 보자. 그냥 그렇게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전에. 봐라. 진짜 시작 전에 네네. 얘기했어요. 다 즐기는 마음으로. 네, 가야 된다. 즐기는 리버풀의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감상하고 토트넘을 약간은 응원하면서 오늘은 그냥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이제 그 내용과 결과가 나타났죠. 네. 요거 관련해서 캐러거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시작부터 의심한 적 없고 왜냐? 상대가 토트넘이기 때문에 중요 경기에서 토트넘이 이긴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도발성 멘트인데 명확하게 따져봤을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되게 팩트만 나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트로피를 따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 경기 때 한 방을 해주지 못했다. 토트넘이 뭔가를 해주지 못했다는 얘기를 캐러거가 좀 저격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이 리그컵 결승에 최근에 맨시티도 그랬지만 사실 이전에 맨유 상대로도 결승에서 토트넘이 나간 적도 있었고 첼시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준우승에 그쳤거든요. 결실을 맺지 못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이번에도 또 4강 문턱에서 좌절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온 게 아닌가. 네. 뭐 사실 경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 별다른 내용이 없긴 하나 텔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외에는 좀 괜찮던가요? 아니요. 네, 텔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네, 텔의 문제가 아니에요. 텔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 모델 특집 달력 특집 했을 때 박명수 있죠. 네. 괜찮을까? 아니요. 거의 그 정도 아닙니까? 그 이제 뭐냐면 이제 특히 리버풀전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네. 4대0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부상 선수도 많고 멤버로 봤을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고 하더라도 뭔가 부품이 있어야 그 만드는 엔지니어도 뭔가 어디를 껴놓고 시동을 걸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팀에 핸들도 없는데 어딜 가면 핸들 없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뭐 그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뭐 하겠냐 운전수 입장에서 아니면 또 그 고치는 뭐 엔지니어 입장에서 불가능하지. 네,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삐끄덕삐끄덕 거리고. 굳이 따지면 핸들이 기어봉에 있어요. 네. 운전을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 텔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그 코너링하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텔을 왜 네. 빌라전이에요. 빌라전에 텔을 왜 측면에 쓰냐고. 그러니까 있을 때에 제대로 된 부품이 없는 거 아니야. 운전수도 내가 봤을 땐 없는 것 같고. 네. 뭐 면허가 일단 없다거나. 네, 아니 차라리 그런 경우 있어. 면허는 있어야죠. 근데. 있지 않지만 어. 사실 이 사람이 운전을 잘했는데 면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운전을 오랫동안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네? 할 수는 있어. 근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난파선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뭐 캐리비안 베이 해적이나 캐리비안 베이 해적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 베이는 저 워터파크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원래 캐리비안의 해적 아니에요? 맞아, 그 영화 캐리비안의 명이? 해적. 내가 뭐라 그랬는데? 캐리비안 베이의 해적이요. 뭐 에버랜드 갈 거예요?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캐리비안 해적이나 해적. 네.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양의 어떤 그런 그 스릴러 같은 거 있잖아요. 스릴러가 해적. 이제 공포? 그래. 막 안개가 껴졌는데 막 부셔진 그 막 배가 안개 속에서 슥 나올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보통 두려워하잖아. 유령선이야. 두려워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러죠. 토트넘이다! 토트넘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해무가 막혀 있는 그런 안개 속에서 네. 뭔가 난파선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막 너덜너덜해지는 그래. 난파선이. 그러면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토트넘이야!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랬잖아. 실제로 스쿼드도 좀 그런 느낌이긴 해. 부상자도 많고. 네, 그래서 리버풀전에서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못 내는 것도 이해합니다만은 보는 팬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깝깝하죠. 근데 그 리버풀전 끝나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 경기가 아니라 그때 이제 선수들이 토트넘전 끝나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예전에 라이스도 그랬던 얘기를 기억을 하는데 토트넘은 그 몇몇 선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팀은 전략과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똑같기 때문에 상대하는 법이 정해져 있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선수들이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준비를 안 하고 나오나? 혹은 그러니까 아니 계속 왼쪽 따기를 맞아. 그럼 최소한 여기는 맞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상대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쉬워. 그쵸. 요즘처럼 비디오 분석이 편안하게 가능한 시대에. 근데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뭐 누구를 지금 타겟 삼아 공격하자는 건 아니지만 스쿼드의 상황과 별개로 감독도 별로 준비가 안 돼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그 와중에 영입을 하면 무슨 소용이며 선수들도 원래 스쿼드가 두터운 팀도 아닌데 부상은 부상대로 다 당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팀이 이기기가 어렵죠. 어떤 경기는 간에. 근데 계속해서 감독이 남아있는 것도 좀 웃기고 아까 이제 형은 리버풀전 얘기를 했으니까 뭐 빌라전 오늘 형철이가 중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도 똑같았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 둘 다 중계했거든요. 네, 두 개 다. 네, 두 개 다 중계했고 둘이 콤비로 다 했네. 다 콤비로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주원 형의 스트레스 얼마나 받으셨을지 체감이 많이 되고 네. 저도 힘들었거든요. 네. 그 빌라전이 아까 종윤이 형이 말씀하셨던 상대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다. 저는 그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이번 주말에 빌라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스톤빌라가 이번에 워킨스가 못 나왔습니다. 네, 몸이 안 좋아서 빠졌고 그 말런 선수가 나왔는데 근데 그래도 빌라에서 여전히 공격 자리를 지켰던 선수가 모건 노저스예요. 올 시즌 워킨스의 득점보다도 더 지금 아스톤빌라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이 모건 로저스인데 볼은만 잘하고 기회 창출 잘하고 공격 작업의 거의 대부분이 로저스를 중심으로 좀 이 시도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경기 내내 모건 로저스를 1차적으로 막질 않았어요. 계속 내버려두고 있었던 거예요. 못 막은 게 아니라 안 막은 느낌이다. 저는 안 막은 느낌이었어요. 네. 미드필더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다가 뒤에 로저스 있는 거 늦게 봐가지고 늦게 리커버리하고 막 태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드리블 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한테 늦게 달라붙으면 로저스는 바로 다음 플레이 가져가죠. 문제는 이게 초반에는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90분 내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 실점에 나온 장면 두 번째 실점만 봐도 결국은 모건 로저스를 놓쳤던 앞선 장면들이 벤탄쿠르랑 베리발의 경고로 이어졌고 그 정확히는 뭐 모건 로저스 그리고 뭐 베일리 아니면 제이콥 램지와 같이 수비 미드필더 사이에는 그 공미들을 너무 많이 놓치다 보니까 토트넘이 과연 상대에 대한 대비를 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그 아까 얘기했던 텔 이제 형철이가 텔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텔을 측면에 놓으면 안 된다. 근데 뭐 마지막 말미에는 보면 또 텔이랑 소니랑 바꿨잖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 얘기가 좀 무의미한 것이 이런 상황의 팀은 어떤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문제긴 한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총체적 난국이라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라이브 주중에 뭐 뉴캐슬 아스날 경기나 맨유 레스터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밑에 세 팀이 너무 공고하게 못해요. 그래서 아마 강등을 당하진 않을 것 같아.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그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 이 정도로 대비가 없는 팀이면.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이 감독을 여러 차례 바꿨는데 이 정도까지 나빠졌던 적은 없어. 그러면 최악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최악의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순위만 놓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좀 뒤에 얘기할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에이스이자 주장인 선수 즉 손흥민은 비판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이 선수의 경기력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원래 우리가 이렇다 보면 당연히 누군가는 이제 타겟이 되는데 에이스가 그리고 주장인 선수가 안 되면 당연히 그것도 비판받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감독이 비판받는 것처럼 선수단에서 이제 주장이라고 하면 또 대표가 되는 거니까 대표가 비판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새벽 경기에서 또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라면 넣을 수 있을 만한 이지 찬스도 에밀리아노 마르티네가 잘 막은 것도 있지만 놓쳤고. 그렇죠. 근데 슈팅 족족 다 들어갈 수는 없죠. 뭐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손흥민보다 더 많은 득점을 하는 선수들도 그런 상황에서 실수할 수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데 워낙 답답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 정도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라면서 당연히 이제 팀이 만약에 잘 나가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것도 지고 있거나. 그리고 팀이 워낙 안 좋으면 저런 거 넣어줘가지고 좀 분위기 좀 바꿔줘야지 하면서 좀 더 세게 좀 아쉬움을 토로할 수 있고 그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것도 당연히. 못 넣냐 하면서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매 순간을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못 넣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보면 지금 손흥민한테 대한 비판이 가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럴만하다. 보가드의 이게 속도를 따라잡혀서 막혔던 장면도 하나 있었죠. 상대 네. 센터백이 이제 보가드 선수였는데 그 장면도 조금 손흥민이 한창 체력도 좋았고 지금보다 더 빠릿빠릿한 장면이었으면 좀 다른 결과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들었던 것 같고요. 그 현지에서 토트넘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수단 전체가 계속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막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는 게 선수단이나 경기력에서도 많이 느껴진다는 표현들을 현지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주장이기에 팀이 받고 있는 그런 중압감과 압박감을 좀 경기 전에 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을 아마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몇 가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혹시 오늘이나 그 주중 경기 때 전술적으로 축구적으로 체크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있으면 두 분이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냥 노멀하게 그 갖고 온 전술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갖고 와서 쓴 전술을 무난하게 그냥 지는 거 아니야? 네, 그냥 되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걸 하려면은 사실 거기서 이제 본인의 전술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만드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계속 이렇게 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 또 이제 뭐 중앙 수비수 새로운 선수 왔고 또 단소. 맨날 얘기하는 또 나 맨날 토트넘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 와가지고 그 어린 선수들한테 특별함을 또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이제 리버풀전도 마찬가지고 아스톤빌라전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앙 미드필더진에서 이제 볼을 돌릴 때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그거 하나만 봐도 되게 디테일하게 선수들에게 좀 체크를 안 해주는구나라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측면에 볼을 왔다가 미드필더진이 중앙 미드필더가 베리바일 땐 벤탄쿠르가 볼을 잡았어요. 그럼 다시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받고 다시 달라 그래.
본인 달라 그래요. 야, 리턴. 네, 달라 그러는데 안 그 줘? 볼 다시 주면 그 자세로 받으면 다시 탁탁 드리블을 터치를 2번, 3번 한 다음에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뭐냐? 그럼 한 1, 2m 뒤로 빠진 다음에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볼을 달라고 하든 네. 그런 디테일한 움직임, 작은 움직임조차 안 돼 있어요. 이건 베리발도 마찬가지고 벤탄쿠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감독이 보통 네. 코치도 그렇고. 저는 근데 그런 식으로 볼을 잡는 경우는 우리 안 나가도 돼. 우리 볼 점유할 거야. 뭐 리드하고 있거나. 툭툭 주고받으면서 바투 뒤로 줄 거야. 볼 점유 높여가면서 천천히 할 거야. 그럴 때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빨리 올라가야 되고 득점을 해야 되는 팀인데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간다. 제가 어제의 경기에도 한 2-3번 봤어요. 그걸 봤을 때.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저는 팀의 어떤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 중요하죠. 저는 리버풀에서 최후방에 있는 흐라반베르가 그런 식으로 볼을 그런 위치에서 볼을 달라고 한 적이 장면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되게 눈에 띌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봐도 저 상황에서 그냥 저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라고 하는구나. 자기 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그래서 작은 부분조차도. 상대가 막 압박을 하는데 왜 도대체 짧은 패스를 왜 주고받지? 보면서 저도 이게 무슨 맥락이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주원이 형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안 좋은 타이밍에 자꾸 미드필더들이 달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좀 롱볼로 그냥 일단 클리어링을 하거나 멀리 가서 일단 속도전을 붙여야 되는데 막 상대가 3명, 4명이 달라붙어 있는데 계속 짧은 패스를 횡패스랑 백패스로 주고받다가 또 위험하게 뺏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게 아마 미드필더들의 잘못된 콜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전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의도가 느껴져야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는 다르게 나왔다. 아니면 뭐 아쉽긴 아쉬웠더라도 이런 의도 자체는 괜찮았다. 그러면서 코멘트할 게 좀 있을 텐데 사실 없다. 의도를 느끼기가 힘들죠. 테리 이번에 왼쪽윙에 가서 뭐 미넨 때도 왼쪽윙에 갔을 때는 좀 안 풀렸던 선수지만 이번에 테리 왼쪽윙에 가서 해줬던 역할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티스텔은 공격수거든요. 근데 왼쪽윙에 나와서 뛰는 걸 보니까 그 흔히 이야기하는 풀백 발사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풀백 전진할 때 그냥 뒤에 내려와서 그래. 풀백 올라가. 그냥 자기 딱 기점만 되어주는 아니 거예요. 예전에 우독이랑 소니 둘 다 뛰었을 때도 손흥민이 우독이 발사되냐 그런 얘기 했었으니까. 그러고 저도 이제 라이브 그때 입중계하면서 채팅창에서 봐서 네. 이 표현을 아는데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 전술에서 윙을 도대체 어떻게 쓰려고 하는 것이며 리버풀 상대로는 역습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역습 나가야 될 윙들이 마치 윙백처럼 아래로 내려가서 애매하게 수비만 하고 있고 이도저도 아닌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포스텍이고요. 하나는 손흥민입니다. 먼저 포스텍 얘기할게요. 포스텍이 언제 경질될까 이 얘기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겹습니다. 그럼 빼고 그 선수단에서 지속적으로 포스텍에 대한 지지가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들이 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올라왔었어요. 토트넘은. 왜 그런가? 보통 이 정도 못하면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왜 그런지. 그리고 이거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계정들을 파봐야 되는데 SNS라거나 역시 웹에서 포스텍에 대한 팬들의 지지 여론도 여전하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정도면 아주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 이상 넘어서 큰 경질 여론이 있을 법도 한데 딱히 그런 게 아주 체감되지 않거든. 선수단이든 팬들한테. 왜 포스텍은 별다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이건 삐처리가 되겠지만 있는데 이 정도면 진짜 그렇잖아. 이건 강등권 팀들도 나가리야. 근데 토트넘 쓰는 주급의 수준이나 그 팀의 매출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용한 거예요. 근데 왜 이 감독에 대한 어떤 이런 게 비판 여론이나 이런 게 좀 안 세 보이나? 형이 선수면 그래도 우리 감독님 믿어야지라고 할 것 같은가요? 뭐 후회 때 자유를 잘 주나? 일단 웹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약간 상식 종신 같은 거 아닐까요? 그 약간 비아냥인데. 우린 지지한다.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아니, 누군 그러더라고. 네. 사실 이 얘네들 이거 다 호주 애들 아니냐. 호주의 그리스도 의심해 봐야 된다 봅니다. 이거 호주 네. 국뽕. 뭐 그런 거 아니냐. 누구나 이제 국뽕은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선수단의 지지는 아무래도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소리 하면 더 팀이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똘똘 뭉치면서 뭐 같이 그래도 끝까지 한번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해 보겠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
팀에서 뭐 감독이 어떻네 저떻네 누가 지지를 하네 마네보다 그게 낫긴 해요 사실. 네, 팀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럴 때 팀이 안 좋다고 선수가 공개적으로 외부에 인터뷰하는 경우는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그러면 그거는 욕 먹어야 돼. 근데 제 얘기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당연히 안 나오는 게 맞는데 가끔 ITK 내지는 아니면 몇몇 내부 기자들 소스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라커룸이 혼란스럽다라거나. 근데 그런 얘기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 내가 그쪽을 많이 안 뒤져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좀 지지할 만한 어떤 포인트도 없는 것 같거든. 팬들도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비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너 되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냥 그 위닝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팀 내에서 없다? 사라졌을 수도 있다. 야 우리 이렇게 버티고 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번 시즌. 그리고 야 리그컵 있잖아, FA컵 있잖아. 라고 했는데 이제 다 날아갔잖아요. 그럼 이제 유로파 있잖아 이거야? 또 지금부터 봐야죠 한번. 네. 무슨 유로파야 유로파는.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리그컵 4강이 떨어진 이상 아무 대회도 확률이 높다고 하기 힘들고 나중에 유로파로 떨어지면 괜찮아 우리 자유할 수 있잖아.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상황이다 보니까 잔류하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보통 저는 성적의 최종 수렴치가 연봉의 총합과 비슷해져야 그 팀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이정료의 수준은 선수들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시장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지만 연봉은 그 선수들의 적정 값어치가 포함된 그 선수의 실력과 연관된 수치라고 보이는데 물론 그 팀이 운영을 잘못하면 실력 대비 연봉이 뻥튀기 될 수는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토트넘의 연봉 총합이 아마 5위권일 거예요. 5위인가 6위인가 그래. 그럼 그 정도로 비슷하게 가야 돼요. 그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잖아. 지금 3, 4위를 하고 있는 데다가 리그컵 이거를 다 떨궈 먹었는데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온리팬스 컨텐츠에 보면 그 야미님 토트넘 팬튜버 하시는 분이 맨유 팬튜버인 맹가십이랑 얘기했을 때 내기해! 이건 우리가 이겨라고 하다가 리버풀이랑 얘기했을 때 그거는 내기하기 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안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텍에 대한 여론이 조금 의아하다는 거. 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아마 구단하고 다른 감독들은 구단하고의 뭔가 마찰이 자주 있어 보이는 느낌의 보도들이 많았는데 뭐 콘테랑 무리뉴는 좀 그랬었죠. 네. 포스테코글루가 오히려 이전에 토트넘 감독들과 비교하면 구단과의 마찰이 확실히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보도되는 내용들로 봤을 때. 선수단과의 관계가 어떨지는 뭐 우리로서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지만 적어도 구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항상 어딘가에서 얘기가 새어나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포스테코글루와 구단의 관계가 뭔가 그 얘기는 나쁘다거나 없었던 것 같다. 뭐 안 좋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오히려 구단이 뭔가 포스테코글루를 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정황상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좀 분위기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포스테코글루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부상자가 돌아오면 다를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부상자도 사실 코칭 스태프의 선수 관리가 미숙한 부분의 책임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볼 때마다 우리 입장에서 화를 많이 내지만 생각보다 현지나 아니면 그 구단에서는 포스테코글루가 얘기한 그 부상자 문제를 정말 그래 우리 부상자 들어오면 그렇긴 괜찮아. 하지. 그래 그렇긴 하지. 부상 많아서 포스텍도 좀 안타까운 게 있어.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선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닐까. 네. 근데 뭐 되게 부상률만 봤을 때 담백하게 봤을 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많긴 해요. 지금 보면 뭐 존슨, 로메로, 우도기, 솔랑케, 비카리오, 메디슨, 반더벤, 드라구신, 베르너.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원래 베스트 11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결국엔 이것도 감독의 매니지먼트 하는 건데 물론 부상이라는 변수를 감독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중에 몇몇은 땡겨 쓰다가 날아가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 트레이닝 세션에서 부상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좋게 볼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 팬들의 여론을 달래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거의 한 3주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베스트 11 선수들은 지쳐가고, 네 이전에 어떤 그 기동력이나 이런 것도 살릴 수 없고 왜냐면 컨디션은 이제는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죠 지금.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뭐 아니긴 아닙니다. 한데. 네, 근데 이 선수들 있었을 때 뭐 그래. 또 되게 잘했냐? 좋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사실. 네. 자 그리고 이제 포스텍은 뭐 이거 좀 지겨운데 언제 날라가? 나는 리그컵 탈락하면 날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사실 지금이 사실 나가야 하면 지금이다. 왜냐면
리그컵, FA컵은 한 주 사이에 주중 주말이 다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 다음 맨유전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거든요. 네. 경질하려면 지금 사실 경질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왠지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저는 지금 뭐 입중계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 경질을 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확신은 못 하겠어요. 새로운 감독이 온다고 해서 물론 이제 새로운 감독이 올 때는 언제나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스파크는 튀니까. 첼시 있을 때도 지난 시즌에 램파드 와가지고 더 네. 완전히 했던 것처럼. 손 놓고 갔죠, 거의 사실상. 네, 막 그러는 것처럼 불을 더 지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야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감독 경질이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냐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진짜 감독 경질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 딴 거 없어? 감독 경질 그거밖에 없어? 예,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 이 와중에 그럼 선수들 뭐 22명을 바꿀 거야? 그것도 안 되니까 보통 이걸 택하는 건데 사실 저랑 이제 조원 형이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장 그래도 몸소 실천하는 게 저랑 이제 뭐라도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리야. 뭐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컵 대회를 2개를 다 날리고 리그는 강등권 근처 언저리에 있고 유로파 하나 남은 걸 기대하면서 이 감독으로 끝까지 간다라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급 총액 5위, 6위 근처 런던에서 6만짜리 구장을 갖고 있는 팀이 할 선택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유로파 기대 안 하죠. 하면 안 되죠. 유로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코칭 스텝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만약에 유로파는 기대 안 한다. 그럼 포스테코글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팀이 그냥 이 언저리에서 시즌을 끝내겠다라는 생각이면. 그래도 감독을 지금부터라도 이제 물색을 해서 좀 연착륙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미리 감독을 이제 왜냐하면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특히나 분데스리가는 더더욱도 그렇고 내년 시즌부터는 이 감독을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좀 토트넘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유로파리그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일단 성심성의껏 마지막까지 힘을 써봐야 되잖아요. 그 대회에 조금이라도 더 최선의 모습으로 나가고 싶으면 16강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독을 바꿔야 이후에 16강전이 열렸을 때 대비 그 기간 동안 새 감독도 뭔가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을 주려면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이긴 하는데 나중 가서 16강 뭐 직전에 두고 감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16강 진행 중에 바꾼다든지 이랬을 시에는 상당히 늦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좀 늦은 느낌이긴 하지만. 그 18위랑 지금 토트넘의 승률 몇 점 차이 나요? 그러니까 18, 19, 20이 다이렉트 강등이니까 10점. 뭐 거기는 좀 나긴 하네. 근데 10점인데 경기 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경기 수가 이거 연패하면 잘못하면 휙휙 따라잡히긴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밑에 팀이 미치고 근데 바로 위에 있는 팀들이 이제 계속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며 분위기를 지키면 이거 충분히 굉장히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저는 그런 승점 차라고 봅니다. 자, 뭐 포스텍은 좀 저희가 동어 반복을 많이 한 편인데. 손흥민 보겠습니다. 뭐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리버풀전이니까 주중 리그컵 패배하고 난 다음에 레드네비 소니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난 손흥민이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 번도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 그가 하는 게 뭔가. 토트넘이 보여준 것처럼 무기력하게 싸워보지도 못한 팀이 있긴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손흥민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인터뷰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할 법한 게 한 번도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뭐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료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의 주장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이제 히샬리송이 한창 무득점이었다가 그때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었나요? 헤더골 넣고 되게 중요한 활약을 했는데 그때 등으로 이렇게 히샬리송 등을 막 이렇게 밀어주면서 팬들한테 히샬리송한테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줘라 이렇게 보내주고 팀 분위기를 좀 올려줬던 게 그때 작년에 손흥민 선수긴 했었죠. 2년 지난 시즌 때. 이게 우리가 그 해외 축구든 K리그든 보다 보면 아니 뭐 꼭 축구가 아니더라도 팀 스포츠에서 캡틴이 있는 뭐 구기 종목을 쭉 보다 보면 주장으로 이 선임된 선수들의 스타일들이 좀씩 서로 다르죠. 뭐 제가 지금 원래 쭉 좋아하고 있는 아스날을 보더라도 주장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 가운데서 개지라라는 스타일 있죠. 예전으로 따지면 맨유 로이킨 아니면 아스날이면 뭐 비에이라라거나 뭐 그런 주장이 있고 또 그냥 조용히 본인 할 거 하면서 적당하게 이 주장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드에선 티가 안 나는데 라커룸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스타일의 뭐 주장도 있고 근데 어느 주장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 상황에마다 이럴 땐 이런 주장 타입이 좀 좋은데라고 뭐 얘기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좀 급하다 보니까 좀 더 카리스마 있는 아주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의 주장을 바라는 팬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온화해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토트넘의 상황에서 이 선수가 주장감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 중하위권의 팀들의 주장은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등권에 있는 팀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뭐 레드댐 말이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어떤 팀이 어떤 뭐 선수가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팀적으로 봤을 때 팀이 완전 지금 다운된 상황에서 더 막 뭐 윽박지른다거나 윽박지르고 뭔가 빨리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뭐 다른 팀 동료들을 뭐 독려한다거나 되게 뭐 이끌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은 그리고 뛰는 어떤 그 양이나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귀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요. 열심히 안 뛴 적은 없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약간 그런 거잖아. 상황이 좋으면 좋은 주장이야.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네. 감히 이거는 좀 너무 과한 비교인데 팀의 상황이 좀 안 좋죠? 그러면 주장으로 비판받는 걸 누군지 생각해. 메시도 욕먹어 가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장이다. 가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누가 메시한테 뭐라 해. 그 실력적으로 그냥 끝난 선수인데. 근데 저는 주장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팀이 안 좋으면 항상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또 주장이기 때문에 네. 책임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뭐 그것도 맞아요. 저는 그래서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처럼 팀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해 선수단보다는 그래도 주장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게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게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아닌 거죠. 주장이라고 해서 뭐 경기 전술 주장이 짜는 것도 아니고 선수들 동선 주장이 다 경기 플랜 뭐 동선 다 짜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진을 의미하는 1차적인 원인은 아니다. 다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걸 모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리갈굼이죠. 레비부터 시작해서 레비, 감독, 그다음 주장, 코치, 주장, 그다음 또 에이스 누구야? 또 누구 하다 보면은 한 34명 정도는 욕을 먹어야 되죠. 욕 먹고 그나마 덜 욕 먹는 게 어린데 지자리에서 못 뛰고 있는 뭐 그레이 이런 애들이야. 그 정도야. 맞아. 근데 걔네도 시간 지나면 또 나와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프로 선수인데 그럼 나이 얘기해야 되나? 거기까지 간다니까. 그레이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애들? 왜 이렇게 부상이 많아? 의료진 그다음에 뭐 식당에서 요리하는 영양사 밥이 문제 아니야? 그다음에 너희도 운전 그지같이 하는 거 아니야? 버스 왔다 기사님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둥둥 가는 거죠. 네, 이게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를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받는 거 이상하지 않다. 어쩔 수 없다. 누구나 그런 문제니까. 저는 토트넘의 이런 경기가 계속되는 건 이 역시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굉장히 좀 시련입니다. 네. 계속 경기를 어쨌든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 그래서 이번 주는 참 지난주는 다행이었던 게 저랑 이제 주원 형이랑 이제 그 피로도와 여러 가지 그거상 업무를 좀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뉴캐슬 아스날 경기 때는 스트레스를 받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토트넘 경기 보는 거랑 또 달라. 약간 또 달라요. 그리고 맨유 레스터는 이제 당군 형 옆에서 똥꼬쇼 하는 거 보니까 괜찮아. 근데 토트넘 경기를 형이 다 했거든. 그래서 저는 좀 지난주는 그래서 약간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중계할 때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제 어제 중계 때는 갑자기 이제 2절, 3절, 4절, 4절까지 있었던 그 도네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뭐 그것도 그냥 뭐 입중계 매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새벽에 스트레스 받느니 4절 치면서 그냥 웃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이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갑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뭐 조회수나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지나갔어. 그건 지나갔어요. 그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잘하는 모습,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경기 잘 뛰는 모습 보고 싶은 마음뿐이죠. 토트넘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거랑 약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적당히 못해야 축구 팬들끼리 하는 조롱과 놀림으로 재미를 찾습니다. 이 정도로 못하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게 해야, 야, 너 왜 이런 식으로 해? 막 시잘리 정도 뭐 브라질 가오가이니 뭐 이런, 뭔 브라질 가오가이야. 얘기를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또 이러면. 다쳤어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아스날 정도도, 요거보다 좀 더 못해도 돼. 근데 이 정도로 못하죠? 그럼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아스날 얘기 나온 김에 북런던이니까 아스날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날은 거의 지금 무관 직전이거든요. 사실상 무관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FA컵은 맨유한테 날아갔고요. 아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럴 거면 리버풀은 왜 진 거야? 롯데에 돌리고 졌어요. 네. 주전들 장렬하게 제외시키고. 아니 플리머스한테 졌어. 플리머스는 지금 챔피언십에서 밑에예요. 그쵸. 그 2부 하브리그에서도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위를. 근데 이 딱 보고 느껴졌어요. 이건 살생부 명단을 짠 거와 다름없다. 뭐 이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들을 빼기로 한 선택이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에버튼과의 경기가 잡힌 이상 주전들을 빼는 거는 어려웠지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빼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러면 이외의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어주고 잘해줬으면 됐을 텐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여서 이거는 살생부 명단을 사실상 짠 거와 다름이 없다. 아니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먼저 보고 갑시다. 네. 어쨌든 리버풀이 떨어졌습니다. 2부 리그 그러니까 챔피언십에서 가장 좀 하위권에 있는 팀이. 그쵸. 근데 여기에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법한데 조고메즈 다시 부상인가요? 일단은 부상인 것 같더라고요. 뭐 지금 저희 기준으로 명확하게 딱 드러나지 않았는데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통증 느끼고 나갔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죠. 복귀 전에서 부상이니까. 자, 키에사는 존나 못했나요? 졸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키에사는 정말 등번호와 마킹, 그리고 그 FA컵 3라운드 때 보여줬던 첫 골 나왔을 때 세레모니 이외의 활약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내용 얘기하기보다 리버풀 팬 입장에서 FA컵 날아간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쉬운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왜냐면 클럽 때부터 생각보다 리버풀이 그 국내 컵에 대해서 물론 FA컵이랑 리그컵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로테이션이나 어린 친구들을 돌리면서 비교적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 비해서는 중요도를 좀 많이 다른 라이벌 클럽들에 비해서는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클럽이 제일 쩔었던 선택이 하나 뭐였냐, 진짜 개쩔었던 선택이 하나 있어요. 그 프리미어리그가 2월 중에 보통 그 겨울 휴식기를 잡아줍니다. 맞아요. 근데 그때 리버풀이 슈루즈버리 원정에 가가지고 하부 라운드였는데 한번 비겼어요. 그때는 재경기가 있었던 시절이라 안필드에서 재경기가 잡혔는데 재경기 일정을 보더니 클럽이 그 경기 끝난 직후에 바로 인터뷰했습니다. 나 이 경기 불참할 거다. 휴가 간다 그러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히든볼로 꽤 맞아. 그래서 재경기를 안필드에서 잡혔는데 감독, 1군 코치진 그리고 저기 선수단 다 휴가 갔어요. 그때 이제 욕 먹었었던 거랑 그 팬들의 지지 차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 반대로 또 개무시하냐? 이 느낌으로 붙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FA컵을 막 경시하진 않았던 게 그래도 클롭 감독이 2021-22 시즌에 FA컵이랑 리그컵을 다 들어올려서 팬들도 그 우승이 얼마나 값진 결과인지 알고 있고 맞죠. 당장 지난 시즌만 해도 자국컵 대회 없었으면 클롭 마지막 시즌 우승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리그컵이라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을 아주 이쁘게 장식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야죠. 다음 주 주중 그러니까 이번 주 주중에 에버튼전이 잡힌 이상 이게 갑자기 경기 일정 도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년 일정이 직후에 잡힌 거잖아요. 선수단 그런 훈련에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이고 변화를 급하게 줘야 됐을 것이고 이미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때문에 지난주에 주중 경기는 치렀고 일정 변동이 발생한 이상 플리머스전에는 무조건 주전들을 휴식 주는 게 슬롯 입장에선 저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뭐 롯데는 충분히 이해 간다. 네, 그래서 충분히 롯데가 이해가 되고 그 롯데 자원들이 답답함을 보여서 빡이 치는 것뿐이지 감독의 결정이나 팀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FA컵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리그 1위도 달리고 있고 챔스에서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괜히 여기서 무리해서 리그나 챔스에 영향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 로테이션 돌려서 이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근데 다른 거 집중하자. 근데 이걸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간절했겠죠. 사실 모든 이 정도 팀들은 다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멤버로 나왔고 결국 졌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팀이었다면 그러니까 챔스 우승 말도 안 되고 리그에서 간당
그러면은 여기 목숨 걸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라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슬롯 감독 입장에서는 세게 비판받을 여지는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이게 멀리서 보면 무슨 느낌으로 보이냐면 가진 자의 여유예요. 이게 다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정도는 세게 로테이션 돌려서 이기면 당연히 베스트. 어린 선수들한테 롯데 자원들한테 이 경험도 주고. 그쵸. 근데 아니어도 딴 거에 그거 할 수 있잖아. 자위할 수 있잖아. 딴 거 있어 우리. 그리고 잘 나가고 있어. 리그는 우승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 챔스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오 놀라워 그러지 리버풀 팬들이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하고 이럴 일은 없으니까. 저는 바로 주중에 에버튼전을 만약에 정말 좋은 결과로 승리를 해낸다면 FA컵의 아픔은 좀 그래도 금방 잊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예를 들어 무승부 내지는 패배다. 그럼 이제 좀 애매하죠. 그건 조금 약간 답답해지죠. 애매하죠. 네. 근데 그래도 FA컵 탈락은 지금과 같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의 일정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네. 또 하나 있어요. 상위 라운드까지 가가지고 경기대로 다 치르고 우승 못하고 체력 부담 느낀 채로 탈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랫 라운드에서 일찍이 탈락하는 게 상대적으로 낫다면 나은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정반대되는 게 지금 아스날입니다. 현실적으로 FA컵이 맨유랑 하면서 날아갔고 리그는 불가능하진 않으나 한 경기 덜한 리버풀이랑 6점 차니까 머지사이드업에서 리버풀이 이긴다 그러면 9점 차. 3경기 차이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아르테타는 뭐 유로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아직 좀 멀죠. 챔스 결승 간 게 0506 시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야. 그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아르테타에게 실현 가능한 트로피는 이거 하나라고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황이랑 정반대라고 보면 돼. 여기 어떻게든 뭔가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전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기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여러분 경기는 개 못했거든요. 너무 못했죠. 개 못했어요. 보여준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못했고 뉴캐슬한테 완전 그 뒤에 털리면서 뭐 좀 이따 얘기할 살리바는 또 그 1년에 한 2-3번 정도 좀 얼타할 때가 있는데 딱 그 경기였어요. 완전 털렸어요. 이날 경기가 딱 그 타이밍이 왔죠. 이삭한테 완전 털려서. 그러니까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된 게 없다. 시작하자마자 사실 아스날이 영 불안해 보이는 게 이미 이삭을 아예 살리바가 놓치고 있었고 옵사로 치도가 되긴 했지만 시작부터 이삭이 바로 들어가서 골 넣고 그 뒤에도 계속 고든이랑 이삭이 그냥 말 그대로 체급차를 보여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스날이 체급에서 밀릴 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날 고든이랑 이삭은 그냥 말 그대로 존재감이 달랐어요. 근데 그들을 풀어놓았던 아스날은 원정에 와서도 1차전 때보다 오히려 더 부진한 경기력이 나왔다. 굳이 따지면 1차전은 경기를 잘했는데 골을 못 넣어서 약간 못 이긴 경기였다고 생각이 든다면 2차전은 내용도 너무 아쉬워서 차이가 좀 있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거 후토크 간만에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형이랑 그 우참했었던 게 첼시전이었어. 그리고 그 시즌이 1라운드인가 2라운드인가가 그거 있죠. 브랜트포드 할아버지 우는 거 그거. 그 시즌이었어요. 21 시즌. 그때 느낌 난다라고 얘기할 만큼 아니 새벽 5시에 조롱을 하러 오더라고. 아니, 심지어 형 나가셨는데 골이 나왔잖아요. 두 번째 골인가. 아니 나 목이 좀 까끌까끌하길래 스트랩실 먹으러 딱 갔는데 그때 실점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슬리퍼를 집어 던졌어요. 짜증이 나니까. 실점한 것도 못 봤어. 근데 그럴 만큼 경기가 아예 이길 만한 포인트가 없는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번낙골이 나왔던 두 번째 실점은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실점이죠. 그 전 경기를 나야 잘하다가 왜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상대에게 압도를 좀 당하다 보니까 이상한 두 번째 실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위는 아스날이 더 높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떤 그 뉴캐슬도 조금은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홈 2경기에서 졌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뉴캐슬이 홈에서 진 건요. 뉴캐슬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머스랑 풀럼이 아스날보다 잘해서 뉴캐슬이 진 건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맞는 말이긴 하거든. 근데 뉴캐슬이 이상하게 이제 토트넘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좀 만나면 좀 사실 무서운 팀이긴 해요. 뉴캐슬이. 북런던을 잘 잡나 봐. 그 이번 주에 올라갈 축구 복수 전공에 피터 겐랑 폴 카버 형이 지난주에는 런던 지역을 다뤘는데 이번 주는 북부 지역을 다룹니다. 그래서 북동부가 뉴캐슬이랑 썬더랜드 그 타이누어 쪽이잖아.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형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가 축구 말고는 할 게 없대. 잉글랜드 지역 중에서도 유독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가 축구에 많이 목숨을 거는 지역이다 보니까 팬들의 열정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을 탔을 때 이게 되게 세다. 뭐 거기에 뭐 말렸다고 혼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여기 솔직히 얘기하면 막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또 리그 많이 남았는데 영레발 친다, 챔스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거 다 놀리는 겁니다.
뭘 가능성이 있어? 아니, 가능성이 없진 않지. 없진 않죠. 너도 토트넘 보고 리그컵 있고 FA컵 가능성 있다고 너도 그랬어. 그건 토트넘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논리일 수도 있지. 그럼 아스날보다 토트넘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야? 그럼 컵 경기에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럼 그냥 대놓고 얘기할까요? 거기 손흥민 없죠? 야, 니네 그냥 끝났어라고 얘기하죠. 그나마 손흥민 우리 있으니까 저기 하는 거지. 뭘 가능성이 있어 거기가. 네, 너도 라이스 있잖아요, 아스날에. 뭐요? 라이스 있잖아. 라이스 있는 거랑 뭔 상관이야? 내가 무슨 잉글랜드인이야? 나 거제도에서 태어났어. 라이스랑 뭔 상관이야? 왜 또 흥분하셨네 또. 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상성이 안 맞나 봐요, 뉴캐슬하고는. 이상하게 아르테타가 못 잡네요. 아니 근데 아르테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뉴캐슬이 오락가락할 때도 아스날이 상대전적으로 본다면 우위긴 한데 그런 거 있죠. 이상하게 이 팀이랑 붙으면 박 터지는 매치업이 나오는 그 팀들의 그런 경우들이 있어. 옛날 벵거 때 볼튼한테 이상하게 좀 덜미 잡힌 적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스텔리오스나 네. 그다음에 이반 캄포 이런 선수들이 있을 때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빅센 감독이. 그러니까 약간 사실 아스날도 최근에는 피지컬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뉴캐슬이 더 커요. 그리고 더 빡세게 붙어. 그런 팀들한테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이제 뭐 포스텍이랑 좀 다르게 아르테타가 저는 경질될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아스날이 아르테타를 내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부임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적료를 1조를 넘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따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FA컵이 이제 오래전이에요. 이제 한 4년 5년 됐어. 그래서 제가 이번 시즌에 리그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컵인 거 아니야? 이거 하나 또 따면 그냥 저냥 또 가요. 아무리 리그컵이 작은 컵이라 할지라도 트로피는 땄으니까. 근데 요거 날라갔으니까 또 당연히 뭐 현지 민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정도면 아르테타한테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가 가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은 돈대로 썼으니까. 일단은 뭐 감독한테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죠. 대회 중요한 단계에서 선수단에게 뭔가 긴장을 덜어주거나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게 감독이 뭐 내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다큐에서 봤을 때 아르테타도 정말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열심히는 해요. 네,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고. 하긴 해야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고. 근데 저는 이 뉴캐슬전도 그랬지만 사실 그 이전 경기가 맨시티전 5골 넣고 이긴 경기거든요. 이상하게 뉴캐슬한테 뭔가 좀 말려드는 상황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 경기도 사실 1차전 때도 마르티넬리의 골대. 그거 사실 선제골 들어갈 수 있었는데 골대 맞고 나왔던 게 아쉬웠고. 이번에도 외대구로 골대 맞고 바로 실점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결과상으로 아예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운이 안 따른 구석도 좀 있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독의 어떤 경기 플랜보다 경기가 안 풀릴 때 변화를 줄 옵션이 없어요. 항상 아스날이 좀 그랬던 게 가장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왜 겨울 이적 시장에 아무도 사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스탠스랑 맞물려서 할 얘기가 있는데 그 여름 이적 시장에 큰 돈을 쓸 것 같다라는 뉴스가 지금 아스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 타겟은 이삭이다, 니코 윌리엄스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가능한 선수를 사고 다른 선수랑 밸런스 있게. 수비맨디는 리버풀의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보면 마지막으로 오피셜 띄우고 사인하기 직전까지 모르는 애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해에 가장 높은 키워드를 차지했던 게 QWER 고민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비맨디는 고민 중독이다. 고민 중독 매니아다. 얘는 논외로 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타겟은 탑의 세슈코랑 측면의 쿠냐예요. 걔네 데려오고 빠르게 그냥 팀을 짜는 게 낫지 또 안 될 수도 있는 이삭이랑 니코에 매달려서 이적 시장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걸로 영입하고 빨리 저는 그거 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삭 딴 팀이면 모르겠는데 뉴캐슬에 있는 선수 이제 못 빼와. 무조건 높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만약에 나 이제 재계약 안 해. 나 나갈 거야. 딴 팀으로 가겠어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돈이 하시는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적도 이 정도면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설프게 많이 소시에다드 때 만약 예를 들어 수비맨디랑 이삭까지 데려오죠? 그러면 아르테타는 전 그걸 의심할 겁니다. 팀을 바스크 색채로 바꾸려고 그러나? 왜냐면 이삭도 소시에다드에 있었어. 지금 메리노랑 그쵸. 본인이랑 맞네. 그다음에 수비맨디랑 아니 의심할 건 없지. 좋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바스크 애들 데려와. 그럼 트로피를 따라고. 그것도 아니잖아.
딸 수 있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뭐 여기 무슨 카탈루냐 바스크야 뭐야? 선수라는 좀 넓게 런던이야. 말아. 아니 이 새끼 많이 흥분했네 뉴캐슬.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 나는 근데 사실 뭐 이제 그러니까 영입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워요. 그나마 골키퍼하고 백포 라인은 젊은 선수와 이제 경험 많은 중앙 수비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스트 11은 그렇기 때문에 꽤 단단한 어떤 그 수비 라인 구성해 놓고 또 지금 양쪽의 측면 풀백들 봤을 때 내년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 근데 앞에 미드필더 라이스 있고 외대고로 있고 이 정도면 메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은 괜찮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베스트죠. 그리고 돌아오면 사카도 있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바꿔놓으면 할 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대로 영입을 해야 된다. 더더욱더 아깝다. 아예 떨어지면 그냥 별로 기대 안 할 텐데 팬들도 그거야. 살짝만 해놓으면 이거보다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2, 3년 동안 아스날이 보강해야 되는 그 포지션이 명확했는데 네. 그 명확함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게 결국 공격수에 대한 공격수랑 왼쪽 그러니까, 윙. 그래 아니 마르티넬리랑 그쪽은 지난 시즌까지 뭐 대강 그랬다 쳐. 공격수 톱은 진짜 톱. 제주스 영입한 다음 시즌부터는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톱 자리는 보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솔랑키 영입하라고 했잖아요. 솔랑키였으면 딱이었습니다. 솔랑케 딱이었어. 뭐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쉽긴 맞잖아. 한데 내가 솔랑키 영입하니까 옛날에 벽돌 생각하면서 이제 본모습 벽돌 생각하면서 네. 내가 막 놀리려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거 맞잖아. 아니에요? 그 비중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약간 솔랑케가 이적료를 1,000억 이상 발생시키면서 아스날에 왔어. 근데 약간 삽질했을 때 그 그림 벌써 지금 여기가 실룩실룩하지. 이 표정이 졸라 좋다. 장난기가 있으실 때 나오는 그 표정인데. 그 형이 얼마 전에 아스날에 무드릭 영입했어야 되는데 같은 맥락 아니야. 그러나 그래. 지금 솔랑키의 활약을 봤을 때는 제가 아예 그런 생각만 하고 얘기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더 좋죠. 봐봐 네. 솔랑키 갔는데 막상 은근 나쁘지 않게 해. 근데 아스날이 못 영입했으니까 더 좋은 그림 아니야. 딱 그거 아니야. 지금 더 좋은 그림이냐고? 지금 그건 아니고. 재밌잖아. 그건 아니지. 근데 아스날에 만약에 솔랑케가 왔는데 이게 전가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형은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솔랑케가 왔는데 예를 들어 잘해. 그러면 봐봐 이 새끼야. 내가 잘한다 그랬지. 근데 토트넘으로 갔으니까 내가 영입하라 그랬잖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야. 뭘로 가도 여기 승이야. 어디로 가? 그러니까. 수면에 무패 신화. 그러니까 형이 던지는 패는 패가 없어. 뭘로 가도 괜찮아. 그리고 아스날 영입했는데 솔랑키가 못해. 그럼 나름 또 그림이 있어. 또 할 수 있죠. 역시 벽돌은 벽돌인 것 같아. 그래서 뭘로 가도 다 괜찮아. 이게 그래서 그냥 뭐 저는 세슈코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얘라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뭐 빠단 좋으니까. 일단 다른 옵션이니까. 네, 그리고 뭐 젊잖아 어리고. 네, 그죠. 그냥 뭐라도 공격수든 뭐 왼쪽 포워드도 니코? 난 니코보다 쿠냐가 나은 것 같아. 니코 너무 주급도 비싸. 쿠냐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니까. 네, 그리고 쿠냐는 보니까 이번에 재계약한 게 여름에 나갈 생각으로 방출 조항 낀 다음에 한 것 같더라고. 그럼 뭐 그렇게 데려오면 되니까. 네. 그 정도면 되는 겁니다. 약간 월클 묻어 있는 것 같던데. 쿠냐요? 그러니까 쿠냐 같은 애가 어떻게 되냐면 오자마자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울버햄튼에서는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황희찬 선수 또 부상이잖아. 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쿠냐가 본인이 지금 에이스 소리를 하고 있잖아. 네투 나간 다음에 이런 거를 쪽 빼려면 목욕탕 한번 같이 가야 돼. 가가지고 때 좀 밀어야 돼. 목욕탕도 아예 얘는 좀 혼 좀 나야 돼요. 이런 애들이 됩니다. 크게 한번 혼이 나야 돼. 시작부터 강하게. 가서 네가 어디다 대고 월클이야. 이런 가서 너 뭐 아이콘 매치 섭외 받았어? 그 정도까지는 가야죠. 안 그러면 혹시 와가지고 또 이상한 월클병 합니다. 이적하고 저희 아틀레티코 때처럼만 안 돼야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3경기를 쭈르륵 볼 텐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좀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맨유 레스터 경기거든요. 경기 내용은 뭐 딴 거 없어요. 뭐 당군형 그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르나초가 당군형 표현도 웃기지. 가르나초가 여러분 신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컵백을 장착했대. 그래서 윙포드가 컵백이 신무기야. 그것도 웃기잖아. 근데 이게 웃긴 게 컵백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만 하더라고. 얘는 되게 착한 친구예요. 하라면 그것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가르나초 투입이 이 경기 이기게 만든 건 맞아요. 그렇긴 해요. 측면 돌파력을 키워줬으니까. 자, 근데 이 경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도르구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마지막 맥과이어의 득점 장면. 이거 옵사이드죠. 4명이 옵사이드예요. 네. 그리고 이게 세트피스 장면이라 부심이 대기를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이 라운드까지는 FA컵에
VAR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심인 걸 다 알지만 넘어갔어요. 그 FA 쪽에서 요 라운드 정도까지는 하브리그 팀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하브리그는 VAR 시스템을 모두 다 적용시키기는 뭐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VAR을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좀 맞는지 잘 모르겠는 게 뭐 이제 당군이 형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평성 개뿔 나발이고 되는 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저는 좀 웃기는 게 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요.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면 거기에서도 하브리그 팀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플리머스도 올라갔어. 올라갔죠. 근데 그러면 형평성이랑 상관없이 또 VAR을 적용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죠. 그렇긴 해. 이게 제가 이 경기 중계 준비를 하면서 FA 쪽에서 어떤 입장에서 이 규정을 바꿨는지를 봤어요. 네.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무조건 하부 라운드라도 하위 라운드라도 프리미어리그 팀의 홈 경기에서만 VAR을 썼고 아무리 상위 라운드라도 하부리그 팀의 홈 경기면 뭐 환경적인 여건을 이유로 VAR을 쓰지 않았던 방식이었죠. 근데 그 시스템을 채택하는 동안에 구단 내부적 그 구단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나 봐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래서 FA가 이번에 신경 쓴 거는 VAR을 무조건 형평성 있게 도입을 하겠다. 너무 이제 왜 상위 리그의 경기에만 VAR을 도입하냐. 그럼 얘네도 나름 절충안을 친 거네.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 내부적인 피드백을 받고 네. 아예 형평성 문제를 이제 맞추고자 너희들 이야기 들었으니 4라운드까지는 어디서 경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VAR 안 써. 근데 5라운드부터는 어디서 경기를 하더라도 VAR을 쓸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때 가가지고 시도해봤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안 되겠더라 이렇게 입장을 바꿀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 시즌 이 개막할 때에 FA가 발표했던 입장 내용은 5라운드부터는 모든 경기에서 하부리그 경기라도 무조건 VAR을 쓰겠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라는 이야기를 FA가 하긴 했더라고요. 그냥 그거죠. 이게 사실 이제 다 설치를 다시 해야 되고 가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기계값도 있어야 되고 그럴 그런 게 테니까 있으니까 대여를 한다 그러더라도 뭐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원래 이제 하던 데에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이제 팀 수가 적어지는 상위 레벨에 올라왔을 때 그때 VAR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치하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루턴타운에서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네. 거기도 이제 하부였으니까 루턴타운 경기장에서 다 설치하고 뭐하고 했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그 뭐든 다 가능하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근데 저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걸 봤듯이 축구에서 VAR은 필수였다. 무조건 필수죠. 네. 없었을 때는 정말 야만의 시대였던 거야. 없었으면 이런 걸로 챔스 결승했어요. 갔어요. 그랬잖아. 네. 아니 사실 생각보다 중요한 경기에서 오심들 많이 나와서 많았어. 명운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그 수원이 부산 잡고 우승했을 때 샤샤 신의 손 챔피언 결정전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우승했잖아요. 그래.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이전에 VAR 없었을 때 이 첼시하고 누구하고 경기했는데 첼시가 이득을 봤어. 근데 이제 그거 왜 이 업사이드를 왜 못 봤냐 부심. 그러면서 자기 뭐 MOTD인가 어디서 3D로 이제 구현을 했어. 약간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윌리엄 머리인가에 가린 근데 거. 윌리엄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가렸다. 저 라인이. 예, 그까지 보면서 야 VAR은 꼭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었죠. 언제였지? 그건 VR 있을 때였나? 카디프인지 어딘지가 한번 손해 본 적 있지 않았어? VAR이 그 골라인 판독기도 뭐 있었는데 하여튼 강등당하고 모고에 따라 그거에 걸려 있는 경기가 뭐 그런 거 한번 오심으로 적이 된 적이 있었어. 근데 저는 이거는 VAR은 무조건 필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뭐 누구 표현대로 VAR 없는 심판은 인터넷 안 되는 핸드폰이다.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보는 거고 특히나 부심은 옵사이드를 보기 위해서 뛰어댕겨야 되니까. 저 그때 그 우리 투어 갔을 때 토트넘이랑 로마 경기였나 토트넘이랑 풀럼 경기였나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 보다가 부심이 뛰어오는 거야. 졸라 느려. 근데 부심을 느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옵사이드를 볼 수 없는 정도 속도로 오더라고.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VR이 있는 거니까 이제 보완을 해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세피스니까 데드볼입니다. 네.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는 저는 이 정도면 원래 모든 게 프로 레벨에 와서 본인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면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아무리 감안해 주려고 하더라도 데드볼에서 이걸 못 보는 건 되게 어려운 상황인가?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그 심지어 한 명이 아니고 다수잖아요. 4명이라니까? 진짜 전부가 거의 다 해서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당군 형도
이거 졸라 찝찝한데? 그러고 갔단 말이야. 찝찝한데 하면서 뭔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소나트를 날리더라고. 네. 여러분 니들 후토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맨유 팬분들도 아실 거예요. VAR이 없는 게 얼마나 야만의 경기가 되는지. 3라운드 아스날전도 서로 막 엄청 혼탁한 상황들이 나올 때 VAR 없어가지고 그 주심이 말 그대로 개판 치고 갔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종훈이 형이 말씀하셨던 그 카디프 경기가 2018-19 시즌이니까 VAR 도입 전이에요. 카디프 첼시 경기 때 그 옵사이드 오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카디프가 아마 강등당했을 거야. 카디프 때 강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카디프 지금도 승격 못했어요. 그 나이 많은 원옥 감독이 대기심한테 막 맞아. 엄청 해가지고 여기서 사진도 있는데 그때 네. 경기 말씀하셨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VR은 필수고 VR을 떠나서 이런 건 봐야죠. 이것도 못 보면 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 이건 좀 심해. 어떻게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칼퇴하고 싶었나 네. 이런 생각도 괜히 들고 막. 근데 이거 장면을 본다면 이제 명확하게 진짜 앞에 튀어나온 선수들이 있고 네. 맥과이어는 그래도 그 튀어나온 선수보다는 좀 뒤에 그나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혼란이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부심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쟤네 둘이 볼 잡으면 무조건 옵사이드야 라고 거기에 그것만 하고 있는데 약간 뒤에서 출발한 맥과이어는 맥과이어다. 맥과이어는 그 맞나? 앞에서 튀어나온 애가 아니었거든. 그냥 거기서 오는 혼란이 순간적으로 있으면서 길을 못 든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거 앞에서 있었던 뭐 지르크지나 이런 선수들이 대놓고 들어갔었거든. 맞아. 진짜 대놓고 들어갔었거든. 네, 그냥 앞이에요. 야 진짜 이거는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서 저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들 정도다. 그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혼란이 왔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얘기는 저는 좀 동의를 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영상이든 글을 썼을 때 오탈자 검수를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는 틀렸을 것 같다. 의심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실수인데 뒤에 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저거, 이거. 그러다가 얘가 했네? 이 사람이 거기 집중하면 딴 게 안 보이는 수가 생기니까. 앞에 형 말대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애들 때문에 그런 거라면 뭐 이해를 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랬나? 그때 상황을 우리가 해독을 하자면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맨유 레슨은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맨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가 브라이튼 첼시랑 오리엔탈 맨시티인데 첼시가 떨어졌어요. 네. 맨시티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거 첼시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두 경기에서 부상자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단골 맛집이죠. 리스 제임스. 제임스가 또 부상입니다. 근데 보니까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어요. 또 장기 부상 이런 건지 단기로 빠진 건지 모르겠고. 정확히는 경기 전에 이제 부상 보도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맨시티에서는 이제 이번에 포르투에서 바이아웃 지르고 데려온 니코 곤잘레스. 근데 데뷔전이었는데 뭐 하브리그라는 거 상대가 하브리그라는 걸 이제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꽤 괜찮은 활약을 하다가 또 부상자가 둘이나 나왔습니다. 니코는 뭐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어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리스 제임스가 부상이라는 건 이제 또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죠. 루크쇼도 최근에 또 부상 4주 부상 또 얘기가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걸로 뭐 콘텐츠도 찍었는데 네, 참 리스 제임스도 사실 시즌마다 출전을 너무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첼시의 캡틴이니까 더 팬들이 아쉽게 바라보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 중계하면서 느낀 거는 마레스카의 축구는 인버티드 풀백을 위해서 존재하나. 엔조 마레스카. 예.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즉 경기 내용적으로 이기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자기 축구를 하려고 뭔가 선수들도 다 희생이 되는 느낌이라서 90분 내내 그 베르브리언의 너무 어이없는 자책골 실수 말고는 첼시가 득점할 만한 상황 자체가 안 나오더라고요. 질만한 경기였고 마레스카가 요즘에 한풀 꺾여 있거든요. 근데 전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라오고 있다. 이런 코멘트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풀백 하니까 그 맨유랑 레스터 경기 때 도르구랑 달로가 나왔는데 반대발 윙백이었죠. 네, 도르구가 왼발잡이고 달로가 오른발잡이입니다. 근데 달로가 왼쪽에 나와서 비교적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도르구가 오면 좌도르구 우우 달로를 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역발 풀백을 쓰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이 왜 이렇게 하냐 그랬을 때 당군 형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메뉴는 그거 너무 지엽적인데 신경 쓰지 말자 막 이런 그게 있었는데 풀백 출신으로 봤을 때 역발로 형이 이제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이 아니라 왼발에 들어갔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골라인 쪽으로 치고 가지 않죠. 왼쪽에 있으면. 그러면 왼발 크로스를 올려야 되니까. 그 이제 못 올리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뭔가 좀 나도 모르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패스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공격으로 갔을 때는 사실
크로스 자체가 뭔가 좀 정확하긴 해야 되지만 싸움을 붙이는 의미로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왼쪽을 치고 와서 찍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올려놓는다. 만약에 왼쪽에 제가 저를 세운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다양한 걸 해라.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네.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오른발로 뭐 반대편을 주든지 아니면 또 같이 또 바깥쪽으로 또 이제 또 스루 패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슈팅을 때린다든지 그게 또 위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형은 그때 풀백은 좌우 그나마 뭐 바꿔도 아주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는 역시 비슷한 지금도 비슷한 생각입니까?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없었을 때 오른발만 있어. 지금 남은 선수가. 그럼 누군가는 왼쪽에 서야지. 근데 왜 이제 왼발 오른발인데 이제 그거를 바꿔서 이제 역발로 둔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본인이 원래 이전에 스포르팅 때도 역발 풀백, 윙백을 네. 썼었으니까. 네. 아니면은 양발이 예, 어느 정도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발이 오른발잡이인데 왼쪽이 편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이거는 저는 당근형 얘기에 좀 동의를 하는 게 뭐 일단 아무림의 의도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맨유의 경기가 답답하다라고 하기에는 다른 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좀 바꿀 게 많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으로 볼 것까지는 물론 나중에 그것만 문제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 또 그것만 문제인 경우는 아니니까 뭐 맨유는 뭐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결과를 냈으니까. 네. 그리고 제임스랑 니코는 부상의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 제임스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팬들은 루크쇼도 마찬가지고 리스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자주 당하는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인데 이게 만약 이런 선수들이 어디 뉴스에 와서 어디 나이트에 있다 옛날에 치면 어디 클럽에 있다 뭐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간다 뭐 그런 거였으면은 욕 먹어야죠. 그럼 잡아 조지죠. 네, 근데 지금도 비판받을 여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의 이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부상이 있냐 없냐야 건강함이에요. 그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뭐 부상이 없었으면은 이 선수 잘 됐을 텐데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뭐 그런 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선수면은 뭐 부상당하면 안 되겠어. 그것도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부상당한 선수가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냐면 네.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마 선수 본인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네. 제가 매번 말하지만 지금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전설의 포켓몬 아부 디아비. 제가 디아비를 데뷔 때부터 은퇴까지 쭉 아스날에 있는 동안엔 정말 매 경기를 다 봤는데 그때 아스날 팬들도 디아비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리스 제임스보다 훨씬 세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부 디아비의 인터뷰였나 책이었나 보면 그 우울감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수 커리어와 그게 아니라 인간 디아비에 대한 어떤 그 괴로움이라거나 왜냐하면 운동선수가 필드에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평생 그 축구 선수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한평생을 쏟아부었는데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게 또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재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지. 욕먹지. 똑바래라 뭐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겨내고 또 재활하고 또 복귀를 해요. 또 부상당해. 복귀에 또 부상당해. 또 부상이야. 리스 제임스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못 뛰냐. 돌아버리지. 왜 못 뛰냐면 무서워서. 겁나잖아. 네. 이렇게 할 때 부상당하면 어떡하지? 또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거지. 힘든 상황에 놓여진 건 맞아요. 근데 비판하는 팬들도 이해 안 가는 거 아니고 왜냐면 짜증 나니까. 그치, 짜증나지. 그래서 이제 구단 입장에 선택을 빨리 해줘야 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이들에게 비용은 나가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이 얘기를 제가 끝에 붙인 이유가 대한민국 선수도 지금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EPL에 국산 리뷰를 같이 붙여서 하는데 코리안 리거들 활약을 체크를 해봐서 이제 이걸 형철이가 보는데 황희찬 선수가 나왔다가 지금 또 부상을 당했는데 글쎄요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니나 잡는 부위로 봤을 때 언제나 좀 골치를 먹이는 그 근육 쪽 부상인 것 같아요. 허벅지 쪽. 허벅지 쪽. 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사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워낙 지난 시즌 중반기까지 폭발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올 시즌은 사실 폼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고 그래도 황희찬 선수를 좀 쓰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런 기간 동안 황희찬 선수가 많은 걸 보여주진 못해서 최근에는 또 약간 선발보다는 교체 위주로 경기를 뛰어오고 있었던 황희찬 선수인데 FA컵이니만큼 하위 리그 팀인 블랙번을 상대로는 그래도 이번에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잘했어요. 도움도 기록했고 황희찬도
좋은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이대로 좀 페레이라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으면 리그에서 다시 경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차이나의 부상으로 아웃이 돼서 타이밍이 너무 야속하죠. 아쉽기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부상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안 그래도 조금 경쟁에서 밀려 있었던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입지에 더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타이밍에 지금 또 부상입니다. 어떡합니까 황희찬? 좀 안타. 왜냐면 우리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그래도 여론이 약간 바뀌었던 게 그 나 혼자 산다 나오고 그랬을 땐 게 왜냐하면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부상이 잦거나 이런 경우에 뭐 관리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정말 엄청나게 본인 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그렇죠. 좀 봤잖아. 식단 관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엄청.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지. 저렇게 해도 부상당하는 게 좀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리스임스라거나 룩쇼라거나 이런 선수 우리 국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저래 이런 얘기를 좀 그래도 좀 덜 신경 쓰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뭐 스트레스 받겠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자 우리가 울버햄튼 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황희찬 선수가 비교적 고주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부상을 당했어.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과 별개로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게다가 최근에 보여준 아쉬운 결정력, 폼을 봤을 때는 그렇지. 이 부상까지 지금 평가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현실적으로. 마이너스죠.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그 간혹 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상이랑 별개로 마르세유를 이제 그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세르비 감독 따라서 데세르비가 워낙에 좀 원하는 것도 있었고 데세르비와 함께 뭐 잘 본 게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이래저래 이것도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아쉬움도 좀 따르는 것 같고 뭐 사실 황희찬 선수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거는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부상이 좀 잦아요. 잦기는 많이 잦죠. 네. 안타깝습니다. 선수 본인도 많이 신경 쓸 거고 주위에 있는 코치분들 관계자분들은 얼마나 몸 상태 정말 신경 많이 쓰겠어요. 그럼에도 정말 신체에 따라서 누군가한테는 부상이 예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경우가 진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이 일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남아도는 사람이 있고 그거 한 다음에 녹초가 돼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무슨 막 누가 술을 마시고 오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원래 태어난 스타일의 어떤 스태미너라거나 뭐 황희찬 선수 얘기했을 때 나오잖아. 근육의 질이라거나 이런 게 좀 쉽게 다치는 근육이 있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런 사람이 있고 왜 우리가 가끔 선수들 초대석으로 만나보면 식단 관리하는 선수인데 자주 아픈 선수 있고 그냥 이거저거 다 먹는 사람인데도 안 다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그런 부분에 약간 좀 근육 쪽에는 그런 게 있나 봐. 그래서 황희찬 또 아주 어리진 않은데 96년생. 네, 좀 안타깝습니다. 동갑이죠? 동갑이죠. 9596 라인 고 라인 아니야? 나상호, 황인범, 김민재 요 라인인데 울버햄튼에서 입지도 지금은 조금 그래서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거랑 별개로 또 괜찮은 활약을 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오현규랑 양현준이 꽤 좋은 활약을 했죠. 일단 오현규 선수가 경기 수로만 보면 올 시즌 28경기 8골 1도움인데 거의 대부분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출전 시간으로 보면요. 638분을 뛰었는데 8골 1도움입니다. 갑자기 느낌이 달라지죠. 그렇죠. 80분당 한 골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순도가 높죠. 교체로 출전을 많이 했는데 나와도 득점을 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물론 이제 이번 세리클러전은 오영규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이긴 했어요. 근데 올 시즌 선발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 선발로 나와서도 이번에는 골을 기록했다. 근데 선발이 아니어도 짧은 시간 동안 득점을 해냈던 선수가 올 시즌 오영규 선수의 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폼몹 기준 평점은 일단 MOM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지금 오영규 선수고요. 오영규는 한 골과 하나의 PK 유도를 했고 양현준도 이번에 컵대회 하브리그 팀인 레이스 로버스를 만나서 5대0으로 팀이 이겼는데 이날 그 마에다 라이젠이 해트트릭을 했고요. 1골 2도움을 이제 양현준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에다 그 빡빡이죠? 빡빡이도 요즘 머리 자랐어요. 자랐어요? 그래요? 요즘 머리가 빡빡이가 몰랐네. 와, 근데 아직도 그 다나카 형 왔을 때 그 빡빡이만 생각이 나가지고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를 기른 거 보니까. 네, 그렇고 양현준 선수도 사실 지금 셀틱에서의 그 입지는 주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온 경기들이 스탯을 봤을 때 14경기 한 골. 스탯이 너무 적어요. 나왔을 때 그래도 드리블이라든지 여러모로 좀 상대의 수비를 흔들어내는 모습들이 있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이제 해외파 선수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거, 더 많이 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스탯이잖아요. 이번에 스토크시티의 다행히 FA컵 배준호 선수 선발로 나왔죠. 선발로 나왔지만 다행입니다. 그리고 팀은 아쉽게 탈락을 했고, 근데 배준호 선수도 시즌 전체로 돌아보면 정말 좋은 기량과 경기 영향력을 가졌는데 스탯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우리 생산성 얘기를 했었잖아요. 양현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행히 이번 컵 대회 때는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일단 그래도 팀 내에서 인상을 남겼다라는 점이 이번 경기 때는 정말 반가운 성과였고, 이후에도 좀 스탯을 많이 쌓아주기를 일단 바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민재, 이강인도 체크해 주시죠. 김민재는 이번에 브레멘전에 모처럼 무실점 경기를 만들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6경기 만에 무실점이었고, 바이 실점이 좀 많아요. 맞아요. 뭐 중간에 또 페이노르트전 3실점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레버쿠젠의 볼프스부르크랑 비겼거든요. 네. 8점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번 주가 렙쿠랑 바이언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레버쿠젠이 승리하면 그게 또 훅 줄어드는 거니까. 반대로 뮌헨이 이기면 그럼 벌리죠. 그럼 사실상 리그 우승에 정말 저도 거의 가까워졌지 8부 이상 않았을까. 넘는다. 그리고 해리케인도 이제 첫 우승을 하는 거고, 리그로 통해서 네. 값진 성과가 또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바이에른 뮌헨에겐 좋고, 무실점을 기록했고 우파메카노하고 조합이 다시 한번 너무 좋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참 이게 사람이 그 놀부심보가 있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날을 좋아하는 분들 말고 제3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손흥민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스날은 참 잘하고 2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근데 그거 이게 뭐 제가 이게 농이잖아. 네. 웃기거든요. 케인이 무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캐릭터가 깨지면 뭔가 참 아쉽다. 뭔지 알아. 농입니다, 농. 네네. 왜냐면 그런 것들이 꽤 유지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많거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네. 왜 항상 놀리는 맛이 있죠. 무관 귀신으로 놀리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바이온 가면 사실 트로피를 하나 따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지금 활약을 하고 있고, 어쨌든 물론 더 올려야 되겠지만, 김민재 선수는 우파메카노하고의 아주 좋은 센터백 조합을 이뤘는데 문제는 빌트 평점이 또 4점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의아하다는 평가입니다. 아니 도대체 근데 왜? 거기 평점 잘 안 주잖아요. 원래도 네. 그리고 이번 평점이 꼭 김민재 선수가 아니더라도 좀 다 경기 선수 뛴 선수들에 대한 평가가 좀 애매모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 언론은 항상 사네를 너무 많이 애정합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그 하나만으로 설명이 된다고. 전 그래서 뭐 사실 꽤 많은 분들이 평점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기계식 평점이나 뭐. 저는 평점을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안 보게 되더라고. 경기를 우리가 참고하기 어려운 대회들이 있어요. 네. 뭐 중계권이 없거나 국내 중계가 안 됐거나. 그 정도는 뭐 체크하는 거지. 그때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항상 걱정되는 건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도 또 후연은 계속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경기는 뛰고 있거든요. 근데 아킬레스 쪽이죠. 부상을 안고 뛰고 있어서 항상 후연은 요즘에 많이 쉬고 있어요. 진짜 이러다가 정말 큰 부상 당할까봐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관리 잘해서 부디 올 시즌 잘 무사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이강인 선수는 사실 이번 주말 모나코전을 교체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나와서 조금 역할 자체는 팀의 경기 상황도 그렇고 약간은 좀 수비 쪽에 미드필더지만 조금 아래쪽에 머무르면서 경기를 남은 시간 소화해야 되는 시간이 좀 길었었는데, 아마 팬분들로서는 그래도 이강인이 좀 선발로 나서기를 계속해서 좀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발이 아닌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아스날로 보내주지. 좋다. 일단 좋죠. 많이 뛰긴 했을 거예요. 그래. 지금 스쿼드 상황상 아스날이 괜찮다니까.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엄청. 이강인 진짜 잘하는 선수네. 그래. 아니 오늘 맞죠? 아센시오가 막 미친 데뷔전을 했어요. 아스토밀라가. 그래.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잘하더라고요. 네. 레시포드 열심히 뛰는 거 보셨죠? 레시포드 열심히 뛰고. 그래. 야. 레시포드가 원터치 연계를 하고, 물론 마지막 그 1대1 찬스 때는 마지막 터치 길어가지고 또 놓쳤지만, 아센시오랑 레시포드 보면서 와, 좀 다르다. 근데 이강인 선수도 얼마나 괜찮아. 파리에서 훨씬 더 잘했거든요, 아센시오보다. 네. 다른 리그에 가도 충분히 잘할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기량이고. 근데 팔리가 만무해서 그렇지. 왜냐면 엔리케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요. 무슨 수로 써서라도 어느 방향으로라도 쓰잖아. 근데 내가 감독이어도 좋지. 어디 갖다 놔도 1인분 이상 하는데. 그래서 이번 경기 선발이 아닌 것, 그리고 조금 더 뭔가 공격적인 롤로 쓰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팀 내에서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지는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이후의 일정들을 좀 살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크바라 골 넣었죠? 크바라 골 넣었습니다. 위엔 잘 간 것 같아. 뭐 나름. 윙포워드 보강이 필요한 팀한테는 흡이차가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옮긴 게 상당히 아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파리는 좋은 자원을 품었다. 그러면서 지금 윙 자리를 아무래도 흡이차가 또 공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강인 선수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약간 영향을 준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길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요 정도. 이번에는 리그가 이번 주 리그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컵 대회들 근데 이제 뭐 탈락한 팀들도 막 생기고 당장 첼시, 리버풀 떨어졌고 뭐 아스날은 진작에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리그컵은 결승만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뉴캐슬 리버풀 단판 어떻게 보나요? 상당히 리버풀 입장에서 불안하죠. 모른다. 뉴캐슬은 일단 기세를 한번 탔을 때 이삭과 고든처럼 개인 체급으로 경기를 바꿔버릴 수 있는 이삭이 잘해.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마랑이스, 조엘링턴 여기에 도박 징계에서 복귀한 다음에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는 토날리. 중원이 완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리버풀이 물론 주전이 다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뉴캐슬한테는 약한 면모를 보였던 팀은 아니죠. 맞아요. 네. 살라가 특히 뛸 때는 상당히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뉴캐슬은 언제든 그렇듯 방심할 수 없는 팀이에요. 한 7대3? 6대4. 6대4. 네, 결승이니까 단판이니까. 형 어떻게 봅니까? 리버풀은 런던 팀이 아니죠. 네. 위에 비슷해요. 위에 다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 북쪽은 또 비슷한가 봐. 그렇습니다. 남녘은 남녘대로 비슷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이 힘을 준다면 승리하지 않을까. 그럼 빡빡이는 바로 그냥 트로피 하나 따는 건데.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뭐 어떤 감독이건 트로피 한번 따고 가야지. 그렇죠. 네, 그래야 출발 좋으니까. 물론 뭐 뉴캐슬도 강하기 때문에 열어봐야 되겠지만 리버풀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다. 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히든풋볼 EPL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똑같이 KSL 다 진행이 되니까 쭉 잘 봐주시면 좋겠고. 뭐 제가 지속적으로 라이브에서 뭐 형도 그렇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편성을 새로 하는 게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가 목표하는 건 2월 말까지 주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주말까지 생각하면 3월까지 다 안착을 시키는 거니까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재밌는 건 재밌다 해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히든풋볼 EPL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